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 다양한 환경 변화들이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기술 혁신과 일의 변화, 경제 금융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은 많은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기술 변화에 따라 일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미래기술 혁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사물이 지능화됨으로써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모든 나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를 모아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미래 기술 혁신의 뿌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러한 보안 속에서 조작되지 않은 자료들이 모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생각과 행동의 자료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 있는 자료들을 통해 인간에게 유용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 활용되어 다양한 미래 기술 혁신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리의 의식주 및 노동에 대한 개념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주의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입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유경제. 모두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는 물건을 각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쓰는 경제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물건을 각자 소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 환경 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함께 나눠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정해진 사무 공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돈을 벌고 소위 직장 없이 자유롭게 돈 버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전 세계의 디지털 노마드족이 10억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바라고 있나요? 그렇다면 디지털 노마드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작가, 영상 촬영, 편집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이 디지털 노마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롭게 이직, 퇴직 결정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잡 노마드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창업뿐만 아니라 창직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일의 형태를 구현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의 변화를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금융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금융 환경 변화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불확실성.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금융 환경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60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은 100세를 넘어 120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여러분이 65세가 되었을 때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변화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변화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란 돈이 일하지 않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금리, 즉 이자는 돈을 불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표는 통장에 넣어둔 내 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금리가 5%라면 예금에 1억 넣어두면 14.2년 만에 2억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1%라면 자그마치 2배 되는데 약 70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러한 삶 속에서 나의 재무 관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965년과 2067년 인구 그래프는 정삼각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활발하게 생산, 소비활동하고 세금도 내며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점점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갑니다. 참으로 큰일이죠. 변화하는 인구 구조가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는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생산과 소비 활동을 주로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세금이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거치고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가 낸 연금으로 윗세대가 수령하는 세대 배분적 성격을 지니는 연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민연금에 더 희망을 가지려면 인구 구조가 변해야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변화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